그게 분노가 제 안에 너무 꽉 차가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건드리면 죽이고 싶어. 아기 바치니까 무한공항 유해 재수색이 멈춘 지 한 달. 남겨진 유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모든 가족을 잃은 박인욱 씨를 찾았습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집. 박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공항에서 보내다 한 번씩 집에 다녀간다고 합니다. 거실 한편에는 태국에서 찍은 생전 마지막 사진이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가셨던 거예요? 여기 애들 둘이는 손지고 딸내미고 이제 사위고 집사람인데 태국에서 딱 그 사진이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럼 돌아가시 직전에 찍으셨던 남긴 사진이시네요. 네, 거기서 이제 집안 곳곳에는 차마 치우지 못한 아내의 사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영원히 떠나버린 아내. 사진 속 아내의 환한 미소는 박 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사람이 딱 바보가 돼버리더라고. 아무 저기가 없어요. 사람을 잃어버리니까. 자다가 이제 깨가지고 옆에 없으면 너무 허전하고 이제 힘들지. 해 지는 노을 질 때도 힘들고. 이 사람을 보내고 나가지고 기쁜 일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내와 딸, 사위, 손자, 손녀를 한꺼번에 잃은 고통은 너무 혹독합니다.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박인욱 씨는 그동안 못다한 것들을 아내와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모범 공무원상 타셨네요. 무봉공무원상은 난 바다에 있는데 집사람이 가가지고 자기가 탔어요. 상 타고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리자 잠깐 미소가 번집니다. 고생했다고 그러지. 그 당시에는 너무보다 빨리 진급하려고 열심히 했고 저기 했는데 참 부질없는 짓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사람이 제일 소중한 저 상은 필필필. 집안 전체가 생전 아내의 손길이 닿았던 상태.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아내의 흔적이 지워질까? 치울 수도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살림 잘했어요. 살림 잘하고 애교도 많고 참 아까운 사람이었어. 처음에는 내가 저 영정사진 저 앞에 놔놓고 내가 밥을 못 먹었다니까 내가 여기 서가지고 그냥 밥을 먹고 있는데 여기 서서 식사를 하셨어요? 네. 무한공항 참사 유가족들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살다가 지금 계획은 한 18평이나 20되는 집을 자그마한 게 하나 사가지고 혼자 그 조용히 보내야지. 이 집은 내한테 너무 커요. 사실 집 자체의 크기보다 가족과 함께했던 추억을 감당할 수 없기에 유가족들은 이사를 결심합니다. 딸과 사위, 손자, 손녀를 한꺼번에 잃은 유가족. 유정임 씨도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낮에 여기 두 분이 계시면 어떠세요? 좀 적막하네요. 말을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우울하죠. 여기 나가기도 싫고 나는 어디 가면 사람 뭐라고 그 사람 사람 만나는 만나기도 것도 싫고 없고. 바빴던 딸 부부를 대신해 손자, 손녀를 애지중지 돌봤던 유정임 씨.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을 사진으로 달랩니다. 엄마 아빠 의사라 병원들을 일길 뽑아놓고 인형한테 이렇게 어려서부터 병원놀이를 좋아했던 손자, 손녀는 가난한 환자를 돌보는 의사를 꿈꿨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정성으로 돌봤던 유정임 씨.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꺼겨버린 아이들의 삶이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아파트 앞에가 학교였거든요. 제가 비 오면 우산도 갖다 주고 30분 앞에서 과제 물 빠뜨리고 하면 또 갖다가 주고 지금이라도 갖다 주라 하면 뛰어갈 것 같은데.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학교를 다녔던 손자와 손녀. 참사 이후 학교 운동장에서 뛰노는 또래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막 애들이 떠든 소리 나면은 아이고 니들은 살아있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휴 살아있어도 좋겠다. 남편은 매일 눈물 흘리는 아내가 걱정되어 서둘러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옮겼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매일 치솟는 딸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부부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소아과 전문이라고 돼 있네요. 너무 소중하죠 그냥.
성실하게 공부하여 소아과 의사가 되었던 딸과 사위, 부모처럼 의사가 되고자 했던 손자 손녀의 죽음이 한으로 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고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나 싶고 한 번씩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있는 게 그게 더 딸한테 미안하고 손자들한테 미안하고.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일상생활하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낀다는 유가족들. 스스로를 자책의 감옥으로 밀어넣는 이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묵인 속에 잘못 설치된 콘크리트 로컬라이저. 179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콘크리트 둔덕 주변에 방치되어 있던 유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태도는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국가의 존재가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유가족들이 직접 국과수 요원들과 함께 유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풀을 베자 곳곳에서 희생자들의 유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참사 당시 유해 수습을 제대로 끝내지도 않고 완료한 것은 누구일까?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만 철수하라 할 때도 막 나왔단디. 누구라도 하나 양심선언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렇게 막 덮어볼 때 물로 막 수박 호수로 막 다 씻어내렸단디. 얼마나 많이 없어졌겠어. 두개골부터 팔, 다리, 정강이뼈에 이르기까지 미처 수습되지 못한 여러 부위의 유해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신 수습을 그때 철저히 안 하는 바람에 최근에 시신이 추가 발견이 돼서 상식적으로 정말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 여러 부처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책임 소재 문제도 좀 분명하게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부의 무능한 뒷북 사고 수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국무조정실은 유해 방치에 대한 뒤늦은 감사를 실시했고 당시 책임자 12명을 엄중 문책하라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과연 그 조치는 취해졌을까? 저희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게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그때 그 국무조정실에서 했잖아요. 예.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언론 창구 단일화가 항철이로 돼 있거든요. 항철이 그 연락처 제가 하나 불러드릴까요? 경찰청 자체에서 징계 정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예. 상처리에서 정해준다는 말씀인가요? 그 자체도 저희가 할 수 없죠. 이제 저희는 그렇다면 징계 절차는 항처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는 국무조정실 밑에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고요. 예. 저도 처벌 관련해서는 저희는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사고 수습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견을 각 기관에 통보했지만 징계를 실제로 진행한 기관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참사를 대하는 정부와 사조위의 이런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유가족들은 깊은 불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부실한 사고 수습에 분노가 치밀다가도 온전히 꺼내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며 눈물을 흘립니다.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그동안 부실과 은폐로 얼룩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가 정상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처벌을 한다고 해서 뭔 저기도 아닌데 이거만큼 손톱만큼도 시원한 마음은 없어요. 그게 이제 이놈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제대로 벌을 세우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거지. 이게 비행기 사고 같은 게 이렇게 막 그렇게 흔히 난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컨트롤 타운가 뭔가 매뉴얼 같은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나라에서.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제. 어디가 책임을 물어야 할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컨트롤 타워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것도 좀 정부에서 하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처벌할 사람들은 처벌하고 참사는 진짜 우리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참사 추적은 책임자 처벌과 원인 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찬란한 슬픔